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을 0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0으로 보겠다는 거고, 보시다시피 M하고 시그마가 다 같이 있잖아. M하고 시그마가 다 같이 있으니까 시그마의 개수만 써놔도 이렇게 1, 시그마의 개수 2, 시그마의 개수 3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시만 해놔도 충분히 그래프 해석할 수 있잖아요. 또 좌표평면 1대1 등도 가능하게 되겠고, 파악하기도 편하고 다양한 장점이 있어서 평균을 0으로 놓고요, 시그마의 개수만 쓰도록 마음을 먹어요. 여기 1 쓰고요, 여기 2 쓰고, 여기 3 쓰고,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 1이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쓰는 것을 표준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여기 있는 z를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표준화된 확률 변수.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화된 확률 변수. 어쩌 다시 표준화된 확률 변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그마의 개수만 쓰자는 겁니다. 시그마의 개수만. 그러면 표준화하는 작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확률 변수 x가 있잖아. 그 x가 평균에다가 시그마의 개수, 동그라미라고 할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왼쪽을 보면 m에다가 시그마의 개수가 1이면 1, 2면 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때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z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시그마의 개수를 z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 z를 구하겠다는 소리는 동그라미를 구하겠다는 소리고, 동그라미를 구하겠다는 소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점수 x에서 내 점수의 평균 m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게 돼요. 걔가 동그라미죠. 근데 그 동그라미가 z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잘 봐야 돼. z를 구하는 방법은 내 점수에서 내 점수의 평균입니다. 이거 내 점수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내 점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 내 점수에서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 얘가 z 구하는 방법이고, 이 z를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쓰는 방법을 이제 하러 가야죠. 자, 어떤 확률 변수가 정기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면 n을 써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랬잖아. 여기에서 평균하고 무슨 뭐 시그마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그 두 가지를 이제 쓰기로 약속을 하는데, 여기 평균을 쓰고요, 여기 시그마 제곱을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정기분포는 저걸 따른다라고 하고요. 표준화시킨 확률 변수는 z가 돼요. z는 보통 0, 1의 제곱을 따르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지금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저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는지. 표준화를 시키는 이유는 뭐 좌표평면에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본 목적은 얘야. 평균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 상대적인 위치, 이거를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 한국은 평균 연봉이 1억인데 기분 좋게 1억이야. 1억인데 내가 1억 2천을 벌겠대. 그때 상대적인 위치는 일단 내가 평균보다 많이 버니까 이쪽에 있을 거잖아요. 그때 위치랑 일본에서는 얼마지? 아이씨, 미국 할까요? 일본 마음에 안 드니까. 미국 있으면 미국 얼마 번다 그럴까? 미국 5,000불? 5,000불을 번대요. 5,000달러. 5,000달러를 버는데 내가 5,500달러를 벌었대. 자국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가 얘가 훨씬 더 상위권에 있는지 얘가 훨씬 더 상위권에 있는지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이란 나라에 얘는 평균으로 정해져 있어. 이렇게. 여기 미국이란 나라에 평균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표준 편차가 다를 거 아니야. 한국의 표준 편차가 어떤지 모르겠고 미국의 표준 편차가 어떤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때 한국에서 얼마만큼 상위권에 있는지,
미국에서 얼마만큼 상위권에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표준화를 시키게 되는 순간 평균을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고. 이렇게 평균을 다 제로로 만들다 보니까 얘가 얼마만큼 오른쪽에 있는지 얼마만큼 왼쪽에 있는지 비교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평균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를 할 때 표준화해서 계산을 할 거다. 그 소리입니다. 된 걸로? 이걸로. 이런 문제는 아마 문제를 풀면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또 해요. 뭐 없어. 뭐 없어. 없어야 돼. 이렇게. 또 표준화를 하는 목적은 이런 것도 있다. 표준 정규분포표가 있어요. 아까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면 확률을 적분을 통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적분을 일일이 하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공학용 계산기로 해야 좀 편하고 손으로 푸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놓은 표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좀 아셔야 되고요. 틀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저렇게 되어 있고 뭐 Z가 0에서부터 스몰 Z까지 이때 확률이 쓰여져 있는 이런 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Z가 무슨 뭐 1까지 1.5일까지 Z가 1일 때 1.5일 때 뭐 2.0일 때 이런 확률들이 쓰여져 있는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상은 이래. 여기를 뭐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하고 3번이라고 하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얘를 보시면 정규분포 곡선이 있는데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 요만큼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때 확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5까지의 확률 이런 확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0까지의 확률 이런 확률이 있을 거라고. 이런 확률들을 미리 계산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미리 계산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쓴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셨으면 되겠어. 이 표 확인하려면 이걸 구해야 되잖아. Z를 구해야 되니까 Z를 구하려면 내 점수에서 평균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된 거죠? 그래요. 이제 이쪽으로 가죠. 통계적 추정. 바로 일로 가면 좀 그런가? 바로 일로 가면 좀 그러네. 하나만 짚고 가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산확률 분포. 분포 중에서 이항분포라는 게 있었죠, 아까?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무슨 뭐의 정리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사람 이름이었는데? 라프라스의 정리? 나오면 4점이야. 별거 아닌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이산적인 세계에서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잖니? 그때 시행의 수는 n이었고 나올 확률은 p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독립시행 확률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랬죠? 얘가 독립시행 확률이야. 독립시행 확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되게 반복적이에요. 주사위를 10번을 던졌어요. 혹은 주사위를 10개를 바닥에 뭐 던졌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반복적입니다. 이럴 때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 근데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대요. 그 확률 변수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대. 자, 알려져 있다 이런 거 많죠. 그럼 정규분포로 해석을 하려면 이쪽에 평균이 들어와야 되고 분산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근데 아까 이항분포를 따라요 라고 할 때 평균 분산을 구했었잖아. 평균은 NP라고 구했었고요. 분산이 뭐였죠? NPQ였죠. 이렇게 분산을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기수가 충분히 크면 평균이랑 분산을 이항분포에서 해석할 수 있었으므로 걔를 그대로 갖다 꽂는 거야. 이렇게 정기분포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교과서에는 이렇게 해서 보통 써있죠. 정기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NP로 따르고 있습니다. 분산은 NPQ로 따르고 있어요. 라고 보통 많이 쓰여져 있죠. 근데 밑에 건 무시하고요. 위에 것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선생님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제가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쟤처럼 표준 정기분포표가 떡하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해석하라, 확률 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PX가 32일 확률을 계산을 하라. 32번 이상이 났을 때, 던졌을 때 확률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떡하니 정기분포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표준화해서 해석해야지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X가 실컷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이 30이고요. 표준 편차 2라고 할까요? 2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대요. 그러면 이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전체 시행의 수가 32번 이상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너무 많잖아요. 32, 33, 34, 35 이런 확률을 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많으니까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표준화를 시켜. 표준화를 시키면 표준화 방법이 이랬었잖아.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내 점수가 32였으니까 32에서 평균 30을 빼요. 내 점수의 표준 편차가 2였잖아. 2로 이렇게 나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P에다가 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라는 소리고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는 소리는 표준화 당기면서 Z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잖아. 0이 이렇게 있죠. 1이 여기 있을 거야.